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메일 칼럼 19번째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3만개, 거짓말을 3만개나 했대요. 그리고 괴물의 진실, 괴물은 과연 무엇이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거짓말과 이 괴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보시면 여러분 먼저 보시면 우리 소셜미디어 우리 하나씩은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러겠지요. 보통은 페이스북이 대표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에서도 SNS 중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 대통령이에요.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거든요. 조 바이든이라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우리 사설에서 한번 다뤘었죠. 바이든 대통령 시대라고. 트럼프 대통령 때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뭐 대통령이 거짓말을 3만 개나 했답니다. 일부러 막 거짓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고, 그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막 전달을 했고, 또 영국이요,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가 유럽연합에서 이제 나오겠다. 투표할 때에도 페이스북이 나쁜 문제를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브리튼이잖아요. 브리튼. 잉글랜드 말고 브리튼하고 엑시트 합쳐가지고 브렉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오는데 국민투표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잘못된 투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미 시행이 됐어요. 브렉시트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또 저기 동남아시아 태국 옆에 미얀마라고 있어요. 옛날엔 버마였는데 미얀마는 이제 불교가 이제 국가 종교이고 로힝야족은 소수 민족인데 이슬람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종차별 해가지고 막 무차별 학살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소문, 거짓 페이크 뉴스가 돼가지고 잘못된 최악의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죠. 이런 사례를 들면서 페이스북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아무런 여과, 걸러지는 것 없이 전파돼서 악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했다. 문제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SNS는 굉장히 생활에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 쓰면은 여과 없이 페이크 뉴스의 어떤 진상이 되고 온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거짓 선동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무엇에서 가치를 둘 것이냐. 아무리 거짓 선동한다 하더라도 못하게 하거나 페이스북 못하게 한다거나 차단한다거나 그런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거 아니냐. 물론 거짓 선동에 따른 피해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면에서 좀 막는 거는 페이스북 없앤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문제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표현의 자유도 그렇지, 그 악의적인 거짓은 일단 사람이 죽고 인류가 평화로 나아가지 못하면 문제 아니냐.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인데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4개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는 선생님 미리 좀 정리해봤어요. 조장하다라는 말은 부추기다. 그렇게 막 이제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그렇게 거짓을 조장하고 막 그러는 거죠. 거짓을 막 하게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는 내버려 두는 거고요. 선동은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 사람들은 막 이제 막 연설로 멋진 말로 막 야 합시다 하면 막 하게 만드는 것을 선동이라고 하죠. 또 오도라는 말은 오자가 그릇될 잘못될 오자예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오도한다라고 합니다. 6번째 후과라는 말은 뒤후자의 결과 과자인데 보통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후과라고 합니다. 뒷감당 못한다, 너 후과를 감당하지 못할 걸 이렇게 쓰기도 하죠. 6번째 사장되다라는 말은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썩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묻혀버렸다. 누구한테 이제 빛을 받지 못하고 이제 묻혀버렸다. 이런 거 스포트라이트 못 받는 것을 묻혀버렸다라고 하죠. 사장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7번째 신물이 나다라는 말은 어구인데요.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이런 진절머리가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진절머리가 나다 같이 써볼까요? 진절머리가 나다도 같은 뜻입니다.
또 적기라는 말은 최적의 시기, 알맞은 시기라고 합니다. 자, 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진실에 대해서 결정 돼서 안 된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우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플랫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냥 도구,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거라고 지난해 6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초경영자의 말이다. 당연히 초경영자로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유통시킵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이 페이스북 욕 엄청 먹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악의적으로 뭘 더 올리고 막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듯 인종차별에 안 좋은 거죠. bad에 반대하는 거야.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시위대. 얘는 이 시위대는 괜찮은 시위대지에 대해서 폭력을 조장하더니까 인종차별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폭력을 가해라 라고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죽여라. 그러니까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대해서 약탈꾼이라고 막 비하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약탈이 빼앗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총 쏴라.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자국민의 시위대한테 총격을 가해라. 총 쏴라.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근데 트위터는 그냥 없애버렸고 바로 삭제해버렸고 페이스북은 방치했어요.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 저커버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조직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셈이다. 근데 이 글쓴이는 이것까지도 무슨 표현의 자유냐. 저커버그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비판적으로 되겠습니다. 저커버그가 표현의 자유, 가치 중립이다 라고 옹호한 것이 사람 죽여라 이런 글이니까 너무하지 않았냐. 표현 자유라고 이런 메시지까지도 너무 보호한 거 아니냐. 당장 트위터와 같이 삭제했어야 되는데 방치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죠. 자,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는 트럼프의 거짓 선동, 부추기는 거죠. 세상을 마음껏 휘저을 수 있도록 연결했다. 방치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신문이에요. 이 사이 보단 팩트 체크를 보면 트럼프는 재임 중, 지금은 전 대통령이니까 4년 동안의 대통령 중 거짓말 또는 사실을 잘못 이끈 주장을 3573번이나 했답니다. 대통령이 말해요. 지난해 11월 3일 대선 이후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4년 중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해요. 근거 없는 선거 조작 주장도 졌거든. 이때 조 바이든 졌거든. 그래가지고 막 선거 조작이다 라고 트럼프가 지게 생겼으니까 조작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아무런 주의 없이 그냥 전파된 거야. 아무런 주의 없이 그냥 노출된 거지.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이 진짜네? 라고 막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어떤 얘기를 듣고 야 무효다 라고 해가지고 의사당이니까 국회야. 우리나라에 국회에 막 들어왔어. 마구마구 들어왔다. 우리가 지난번에 글 봤었죠? 사설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사람도 6명이가 죽었어요. 그 후과 일보다 좋지 않은 결과의 일부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거짓 선동을 마음대로 뒀던 페이스북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막 국회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떤 그 영향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가 일부에 불과하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근데 이게 지난해 미 연방의사장 난입 사태가 더 주목받은 거는 의회가 털렸으니까, 그리고 또 생중이 됐으니까 워낙에 더 크게 더 보도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으킨 최악의 참사로 착각했지. 이것도 의사들 난입 사태도 트럼프의 거짓 선동이 페이스북에 노출이 돼가지고 막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
큰 문제긴 하지만 6명 죽었으니까 더 큰 문제. 진짜 추악의 참사는 따로 있다. 이거는 추악의 참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추악의 참사는 이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에도 영국과 유럽연합 지구촌은 브렉시트라는 예상 밖 결과예요. 아무도 EU에서 영국이 나가리라라는 생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국민 투표 결과 그래, 엑시트 나가, 유럽에서 나가, 유럽연합에서 나가,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충격이었어요. 국민 투표 개표 직후 업저버라는 그 신문사의 언론의 탐사보도 기자 캐럴이 이렇게 읽을게요. 사우스 웨일스 에브베일로 급히 파견됐어요. 좌파 거점 도시,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은 브렉시트의 투표의 엑시트는 브렉시트에 찬성한 거예요. 좌파 거점 도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거였거든. 근데도 탈퇴 투표율, 그러니까 찬성이 62%야. 아니 그동안에는 브렉시트 반대 성향의 도시에서 어떻게 62%나 찬성을 했지? 아니 궁금하잖아. 갑작스럽게. 그래서 페이스북을 딱 찾은 거야. 이게 범인이다. 반대했던 도시가 이렇게 찬성한 거는 페이스북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가 이제 이 기자가 강연을 했어. 테드라는 그 무크 이제 온라인 공개 강의죠. 영어만 잘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영어를 못해가지고 강연에서 설명을 했어요. 황량 광산지대였던 이곳 에브베일이죠. 베일에 번쩍번쩍한 대학 건물, 스포츠 센터, 새 도로, 철도가 막 들어왔어요. 발전했는데 그 돈이 다 EU, 유럽연합에서 다 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발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속아서 유럽연합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진저리 친 거야. 신물이 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이 도시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전보다 황량했던 것도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다 유럽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많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SNS에 속아서. 또 외국인이라고는 폴란드 여성 한 명밖에 없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이민자와 난민 때문에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난다. 아니 한 명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겨우 한 명인데 신분이 날 정도면은 한 3, 40%는 돼야지. 전체 주민에. 그래서 유럽은 다통제 되찾기 바란다. 탈퇴. 찬성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페이스북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노출이 되면 세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얻었을까? 페이스북 어디서 이게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딜까를 이제 취재를 했고요. 근데 꼬리가 잡혔습니다. 테드 그 기자는 투표 전, 이 투표는 브렉시트예요. 국민 투표 전에 페이스북에 전파됐다가 흩어없이 사라진 이민 공포 조장 광고. 이민자들이 아주 그냥 살인, 그러니까 영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살인해, 약탈해, 방화해 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공포를 만들어내는 광고를 마구마구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민자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이 있겠죠. 그걸 제보받았어요. 추적하다가 내부 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어. 안 그래서 몰랐지. 때문에 몸통을 잡아냈어요. 정치 자문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범인이네.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영국 사람이겠죠? 거의 영국인 전부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어요. 그리고 탈퇴 진영, 브렉시트를 탈퇴하자. 브렉시트 탈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와 구조불명의 돈으로 어딘가에 그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돈으로 페이스북에 부동층을 타겟으로 한 거짓 광고를 막 냈어요. 부동층은 찬성 반대도 아니야. 중립이야. 그런데 이런 광고 들어가면 브렉시트 해야 되겠네? 쪽으로 기울겠지. 브렉시트에
탈퇴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겠지. 광고 계속 노출되니까. 이 회사 2016년 미 대선 당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붙었을 때, 대통령 될 때에도 트럼프 캠프에도 불법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긴 했었지. 적어도 2018년부터는 이 거대한 검은 커넥션이 세상에 알려졌다. 오픈된 거야.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에 불려다니며 재발 방지, 이 거짓 광고, 그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당했잖아. 이것도 관리 소홀한 거 아니야. 거짓 광고, 관리 부실에 대해서 욕을 먹고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약속했는데 개선책 중 상당수가 해상됐다. 묻혀버렸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광고 때문에 돈 벌으려고 그랬나? 이유는 나와있진 않아서 좀 어렵지만 광고를 계속하면 페이스북은 돈 많이 벌죠.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참 이건 좀 문제네요. 또 2017년 8월에도 지구촌은 엄청난 문제였어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로힝야 쪽에 인종 청소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미얀마는 불교예요. 근데 군부가 정권 권력의 실세거든요. 권력자거든요. 군인이. 2019년까지 무슬림이 이슬람교야. 종교의 갈등이 있죠. 로힝야에서 정착지 200여 곳을 파괴했고 로힝야 쪽을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불질렀어요. 자행했다. 거리낌 없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걸 자행한다고 합니다. 1만 명 이상이 숨졌으리라 추정되고 떠났어요. 파괴했으니까 살 곳이 다 파괴당했으니까 75만 명이 도망치고 있어. 난민이야. 집을 잃고 난민촌에 있어요. 뭐 때문에? 페이스북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미얀마는 2013년부터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의 산 증인이에요. 최근 이틀 전에 또 미얀마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웅 수치 여사가 다시 감금됐어요. 미얀마의 민주화도 우리나라 민주화처럼 굉장히 어렵네요. 석방과 새 정권 수립을 거치며 인터넷 개방을 했어요. 활짝 열리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오는데 그중 페이스북도 들어와서 5천만 명 중 거의 절반 가까이인 2,800만 명이 막 해요. 로힝야 족을 개, 돼지, 강간범으로 묘사하는 혐오와 좋은 게시물이 확산됐어요. 어디에? 페이스북에. 이건 페이크야. 이건 페이크 뉴스야. 뉴스인데 또 2018년 3월 유엔도 세계 그 기구도 페이스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잘못된 게시물을 확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면 로힝야족이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죠. 그러나 페이스북은 1년 뒤에 다시 페이스북의 증오 게시물을 비판할 만큼 방관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해서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두다예요. 도대체 페이스북은 왜 그랬을까? 자,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여파가 트럼프를 후려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는 그의 트위터는 그의 계정을 영구 폐쇄해서 다시는 트위터 못해. 트위터는 또 단호하네요. 단호한 조치를 했어. 단호한 조치예요. 과감한 조치예요. 다시 쓸게요. 글씨가 너무 날렸다. 단호한 조치를 했어요. 페이스북은 자기들이 못하고 외부 감독위원회의 영구 폐쇄 여부를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이번 사태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두 건의 세계 사건, 브렉시트하고 로힝야족 얘기겠죠. 학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민, 의회, 정부, 국제사회 심판을 받아야 할 피고예요. 범법자, 피고. 범법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피고인이죠. 스스로 입증했다. 방관했으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 막 죽었으니까. 지금이 조 바이든 행정부, 새 미국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국제사회가 소셜미디어라는 괴물을 잡고라는 말은 이제 좀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죠. 너무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짓 정보가 막 난무하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트럼프의 뜻밖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페이스북 거짓 선동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이번 기회에 SNS 손봐야 되겠는데 트럼프의 의도하지 않은 선물쯤으로 보는 거죠. 3월 적기, 최적의 시기이다. 자신들은 진실이 결정화될 수 없다는 저커버그의 말은 반어적으로 진실이다.
반어절 진실이다. 반어라는 말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저커버그는 진실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자면 올바른 진실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소비자, 우리 개인 사용자들도 너무 지나치게 페이스북에 의존하지 말고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예전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얘기 배웠었죠. 미디어에 대해서 그거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보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읽어야 되고 다양한 관점의 글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쌤과 함께하는 사설 칼럼 수업,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네, 부지런히, 끊임없이, 꾸준하게, 또 정직하게 쌤이 하라는 다 듣고 중간 스킵하지 말고 다 듣고 필기도 꼼꼼하게 하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2달, 석 달 후에 반드시 성과가 날 것입니다. 그 성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즐거워해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매일 칼럼 19번째 시간, 트럼프의 거짓말 3만 개와 괴물의 진실에 대한 전정윤 한겨레신문 국제부장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